어디 갔나 이게. 네.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게 방송을 열어가지고 오픈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카톡방에 링크를 공유드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 혼자서 화면을 열어놓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새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봐요. 이런 말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감기라는 게 걸리네요. 네? 감기란 게 걸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배가 조금 나올라 그래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네, 저는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데 배 나오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사람인데 배가 좀 나올라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윗몸 이렇게 일을 하기도 그렇고 요새 조금 다시 좀 달리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조깅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조깅을 한 30분 하고 왔었는데 사람이 몸이 무거우면 게을러지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몸무게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이 먹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살이 좀 우리가 모든 게 간단한 겁니다. 예. 살을 빼야겠다 싶으면 안 먹으면 돼요. 살을 좀 빼고 싶으면 덜 먹으면 됩니다. 예,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덜 먹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몸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몸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몸이 자꾸 나는 당연히 머릿속에 이성적으로는 안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하는데 몸이 이제 계속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자꾸 먹게 만들죠. 또 반대로 살이 좀 쪄야겠다. 저 같은 스타일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젊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되니까 살이 빠져 보이는 게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서 저처럼 이제 몸을 좀 불려야겠다 싶은 사람은 일단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느냐? 꼭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식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과학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공계가 있죠. 이공계. 과학자가 있고 또는 뭐 변호사나 이런 뭐 변호사나 세무사나 아니면 뭐 법무사나 법무사는 좀 맞나? 뭐 이런 약간 이렇게 뭐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공학도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농부가 있을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근데 과연 어떤 걸 전공했냐고 했을 때 결론을 내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직군에 따라서요. 네. 누가 주식을 제일 잘할까를 결론을 내리면 그 답은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직업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식을 하고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길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주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심리 싸움이거든요. 예. 시장은 제가 오늘 이제 1부, 2부 나눠가지고 시장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참여한 분들이 생각보다 작죠. 예. 뭐 어째 시장은 계속 움직이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년에 20%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에 20% 내는 게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뭘 하고 있고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쉬운 거 맞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에 생각해보세요. 1개월에 20일 정도 주식시장이 열린다 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2%짜리 한 번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몰빵이죠 당연히. 그죠? 2%짜리 한 번만 하면 돼. 아니면 1%짜리 두 번만 하면 돼요. 그거를 1년 12달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터지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주식을 쳐다보다가 예? 한 달 동안 주식을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딱 1% 뛰기 두 번 하면은 1년에 20% 먹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올해는 특히나 좀 어려웠습니다. 시장이 2월달, 6월달, 10월달 이상하게 4개월 단위로 지금 흔들렸는데 올해는 조금 사실 예년과는 조금 날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모두가 내년을 안 좋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 거꾸로 모든 정권사들은 대부분이 전약 후광을 외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은 전강 후약이 많았어요. 뭐 봄에는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가을 되면 좋아질 것이다 3000포인트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근데 푼 돈은 차티스트가 잘 봅니다. 근데 큰 돈은 이 펀더멘탈리스트가 잘 벌어요. 우리가 이제 돈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푼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짧게 매매 치는 거는 차트 하는 사람이 잘 봅니다. 생각 없어요. 머리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기계적으로. 여기는 거의 감성이 배제됐습니다. 오직 이성으로만 매매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주식은 좋을 거야. 근데 차티스트가 좋습니까? 이 펀더멘탈리스트가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우문현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좀 길게 봐야 돼요. 근데 길다의 기준은 없어요 사실은.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워런 버핏을 칭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맞는 말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워런 버핏보다 단기적으로 그 이상을 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지금의 워런 버핏의 부에 준하지 않고 10년 전, 20년 전 돌려보면 수많은 헤지 트레이드들이. 근데 다 죽어나갔죠.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의 역사라는 것 말도 있으면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좀 시작하면서 오퍼닝 시작하는데 하나만 잘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차트를 잘 보면 차트만 매매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차트 보다가 또 갑자기 뭐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요거 이제 좋게 그리면서도 차트가 흔들려 버리면 손절하게 되고. 근데 올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는 뭐 신고가 달리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것만 한 애들은 개박살 났어요. 여러분들 가치펀드 지금 돈 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봐도 개박살이에요. 펀드들이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다고 편입을 많이 시켜놨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좀 공부한 애들이 현대차가 PBR이 5배가 안 된다고 이렇게 편입시킵니다. 멍청한 애들이죠. 50% 손실 났어요. 50%는 아닌가? 15만원이 한 10만원 깼으면 오르면 거의 따블이니까 한 40-50% 손실 났겠죠. 얼추 반토막까지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냐면 올해는 특히나 이게 죽어버린 장이에요. 워낙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다 좀 유연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차트에 그냥. 근데 모든 기준은 사실은 차트에 순응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뭐 종목이, 우리가 보통 주식은 마이너스 10%를 약세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20%를 약세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산 주식이, 사실은 그래요. 내가 산 주식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가 빠지면 무조건 손절. 근데 고점 대비가 아니고 내가 산 기준을 봤을 때도 마이너스 한 15% 정도 벗어나면 무조건 손절. 이렇게 하면요, 결정적으로는 벌긴 벌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러다 저러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영원한 사실 숙제입니다. 영원한 숙제. 영원히 이렇게 유연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저도 같은 말인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죠. 근데 이 말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어디에 곱씹어 봐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좀 말장난 같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옛날에 룰라의 멤버 이상민 있잖아요. 저보다는 형님인데, 이 사람이 지금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 보면 엄청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잖아요. 되게 조금 잘된 경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잘된 경우를 보여주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응원을 하고 박수를 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 말에 현혹돼가지고 계속 밑으로 땅굴을 파는데도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가져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이 되게 이걸 안 좋다 해야 되나. 일단 안 좋죠. 예. 안 좋은데, 이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지금 뭐 지수가 보면 사실 이런 장 오면 다 터지는 건 사실이에요. 올해 좀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응? 2월달에 서울 시고 한번 작살 내버리고, 이때도 데미지가 엄청 컸죠. 왜? 연말부터 엄청 올랐으니까. 또 여름 휴가 가기 전에 한번 작살을 내고, 이번에는 두 방을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다르죠. 여기서 때릴 때 하고 여기서 때릴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내가 그냥 일주일짜리 주식만 했으면은 여기다 팔아도 뭐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이때도. 근데 이때부터 갖고 오던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의 장입니다, 사실은.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1부니까 요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볼게요. 잠깐. 일정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번 주는 사실 오늘은 미국이 특별히 재료가 없어요. 제가 몇 가지 빼먹은 경제지표 같은 거 몇 개 빼먹은 거 있던데, 오늘은 특별히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아시아 시장이 어디 갔니? 중국은 조금 주춤했는데, 뭐 대부분 일본도 좀 올랐고, 일본 오늘 열렸죠. 일본 니케이도 좀 올랐고, 뭐 우리 우리나라 유가는 제가 시간에서 안 봤는데, 뭐 환율도 중국 위안화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 않나? 예. 주춤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이 약간 플러스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빠질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 뭐 위치만 놓고 오면 되게 지금 어디가 저점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 금요일날 미국 거래량이 반토막이에요. 이게 반쪽짜리 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올라와도 할 말이 없고, 또 급하게 빠질 건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위치는 지금 완전 매도 신호죠. 쌍바닥이니까. 뭐? 쌍바닥 음봉이니까 매도예요. 쌍바닥 음봉 뭐라고? 외우세요. 외우시라고. 쌍바닥 음봉 매도예요. 근데 나스닥이 지난주부터 약간 다우지수보다 좋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조금만 돌려줘 버리면 지수는 쉽게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다우지수를 빼는 거는 애플만 빼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걸리는 게 유가잖아요. 예. 유가가 박살이 났어요. 50불도 깨버렸습니다. 그럼 유가가 깨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로벌 경기 둔화오리라 그래버려요. 그래서 유가 급락이 지금 가장 큰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재료 악재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이 사이버 먼데이라는 거는 뭐 주식까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건데,
미국이 그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고 이거는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장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월마트나 이런 데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제 할인해서 사는 거고, 사이버 먼데이는 말 그대로 사이버니까 예, 인터넷 주문을 말하는 겁니다. 월요일 별거 없어요. 그럼 화요일 같은 경우도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미국 사람들의 한국 경기에 대한 신뢰 지수예요. 중국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잡아갈 건데, 뭐 이런 연준 의원 발언 의원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예. 연설 하려면 하라 그래요. 별거 없어요. 장이 그렇게 땡길 만한 게. 그리고 요새 영국 브렉시트 이슈 자체는 글쎄요, 저는 유럽 쪽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진 보면 되고,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은 지금 여기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거 없고, 제가 자꾸 별거 없다고 하면 지수 영향도 별 5개째로 치면 별 5개 중에 잘해야 2개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지표 중에서 2개짜리 지표는 체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12월 달에 금리가 있는데 12월 7일 8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 후반인데요. 이 의사록이라는 거는 지난 11월 초순에 했던 그거 말합니다. 근데 이거 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가 보통 매파적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제 매파적이니까 이제 매가 이글인가요? 이걸 스펠링을 못 쓰긴 모르겠네. 이걸 해봤어야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거를 못 해봤어요. 에휴, 이걸도 못하고, 씨. 예, 매파적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조금 부담은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약간 미국이 그 금리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란 이런 게 영향도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11월 올린다고 갑자기 뭐 미국만 오르고 우리가 확 빠지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작년도 12월 달은 처음으로 금리를 올릴 때고요. 그래도 완전 잡아 당겨 버렸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영향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와이드하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미국 FRB 의장 대빵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그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중요한 게 28일이에요. 네, 제가 적어놨죠. 28일 날 정권선물위원회에서 테마 감리 제지안 심의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그 수혜를 보면서 지금 주가가 달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수요일 정도가 거의 단기적으로 더 슈팅이 나느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재료가 소진하느냐, 그게 시발점이 될 거예요. 예. 바이오 테마 감리라는 게 별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바이오 적자, 그러니까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는 기업은 우리나라는 규정상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예외해 주겠다는 거죠. 예외 조치. 일이 됐을 때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은 바로 차바이오텍이 되는 거고요. 요게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이상까지는 바이오로 그 자산으로 쳐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알고 보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요거 바이오 제재안 있지 않습니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차바이오텍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테마 감리에 대해서. 사실은 셀트리온이에요. 예.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그럼 뭐 재무 상태가 우량합니까? 요때 3월달에 4월달에 빠질 때가 바로 그거거든요. 테마 감리. 이때 셀트리온이 뭐 이상이 있어서 빠지는 그게 아니에요. 셀트리온도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응? 재무제표가 막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 갔나? 어디가? 요걸 보면 되나? 요거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나오나? 뭐 여러분들 잘 봐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뭐 눈이 푸득푸득해서 잘 안 보이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좋구나.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예, 부채 비율이 30%면 되게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